개인적으로 당해 6월, 9월을 포함한 평가원 기출의 경우 여러 번 보면 볼수록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이 많다고 느껴졌기에 아무리 다 외울 듯이 한 문항일지라도 끊임없이 복습하고 또 복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러셀 부천에서 3월 정규반부터 공부하여 인제대학교 약학과에 정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이다영입니다. 오랜 기간 수험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 긴 입시의 과정을 끝마칠 수 있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나면서도 행복합니다. 치열하게 살아온 몇 년간 끊임없이 잘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는데 결과가 나오니 그래도 잘해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합니다. 저는 짜여진 시간에 맞춰 공부하는 것보다 저만의 계획을 세워서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성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러셀 부천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어 면학 분위기가 좋았다는 점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수험 생활 중에는 정말 짧은 시간도 낭비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은데 러셀 부천에서는 표준 시간표에 따라 공부하며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메데프, 퀄 모의고사 등 다양한 모의고사를 접하고 응시할 수 있었기에 저의 위치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학습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육평 전에는 확실한 개념 확립에 집중했습니다. 이때는 인강과 개념서를 주로 보며 개념을 익히고 이를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문제에 적용시키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이후 여러 엔제와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풀이까지 진행하였고 동시에 평가원 기출 분석도 계속해서 시간 투자를 하며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6평 이후에는 저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각 과목별로 취약한 단원 등을 위주로 그 부분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여 공부했습니다. 특히 무작정 문제를 풀기보다는 각 문항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9평 이후에는 여러 모의고사를 꾸준히 풀어가며 제가 자주 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문항풀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스스로 실제 수능과 동일한 시간을 설정하여 모의고사를 과목별로 풀었습니다. 수능 직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거나 새로운 개념을 추가적으로 공부하기보다 제가 공부했던 것을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념과 평가원 기출에 다시 집중했고 조금씩 잊었던 부분과 필수적인 개념을 확실히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국어 과목의 경우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습니다. 국어의 경우 문제집이나 사설 콘텐츠 등 다른 지문들은 지문을 마주쳤을 때의 태도를 점검하는 실전 연습 용도로만 활용하였고 평가원 기출 지문을 여러 번 풀어보고 분석하였습니다. 설령 지문 내용과 답이 다 기억나는 문항일지라도 평가원의 논리에 익숙해지기 위해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언매 공부의 경우 문법 개념을 까먹지 않도록 개념서를 보며 자주 공부했고 수능 직전에는 시간 단축을 위해 시간을 재고 푸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또한 문법의 경우 EBS 연계 교재에 나온 표현 중 낯선 것이 있는지 한 번쯤은 점검하며 공부했습니다. 수학 과목은 미적분을 선택했습니다. 수학은 첫 풀이 때 맞은 문항이더라도 다시 보며 최선의 풀이가 무엇일지 가능한 다른 풀이법이 있는지를 점검하며 공부했습니다. 많은 문항을 접해보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한 문항을 여러 번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기에 엔제풀이를 하더라도 그 문제집을 여러 번 반복 풀이하며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과학탐구의 경우 지구과학 1과 생명과학 2 과목을 선택하였습니다. 과학탐구의 경우 개념에 빈칸이 없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기에 개념서를 여러 번 확인하고 다양한 개념서를 보며 정확한 개념을 숙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 좋은 콘텐츠들이 있지만 이를 맹신하기보다는 스스로 여러 자료를 비교해가고 찾아가며 확실한 개념 내용을 정리했던 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청 모의고사는 등급 컷이 고3 수험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나온다는 점을 이용하여 제 성적대를 확인하는 정도로만 사용했고 사설 모의고사는 최대한 수능 당일 저의 루틴을 미리 생각하고 실행하는 용도로 치렀습니다. 비타민, 간식, 물 등을 언제 섭취할 것인지, 화장실은 언제 갈 것인지 등 정말 사소한 것들과 가채점표를 활용해보는 연습 등을 메데프를 통해 연습하였습니다. 평소 세운 루틴대로 수능을 보게 되면 긴장감을 줄일 수 있고 돌발 상황에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설 모의고사 때 저렇게 저만의 원칙을 지켜놓다 보니 시험에 조금 더 집중하여 더 실전답게 임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실제 수능장에서도 긴장하며 아무것도 못하기보다는 긴장감 속에서도 정해진 시간에 제가 할 일을 묵묵히 할 수 있었습니다.
평가원 모의고사의 경우 가장 열심히 가장 긴장하며 봤던 것 같습니다. 시험 며칠 전부터는 모의고사 루틴에 맞게 연습도 해가며 준비했습니다. 다만 수험생의 목표는 평가원 모의고사가 아닌 수능이므로 이 기간을 너무 길게 가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능 전에 풀어볼 수 있는 평가원의 새로운 문항은 당해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밖에 없기에 그 문항을 처음 접했을 때의 저의 풀이가 수능장에서와 가장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조금은 긴장하며 풀었던 것 같습니다. 6월, 9월 모의고사를 친 이후에는 잘 본 과목에 안심하지 않고 못 본 과목에 너무 낙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본 과목의 경우 자만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며 못 본 과목의 경우 아직 수능까지 시간이 남았음에 감사하며 담담하게 공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쉬운 문항일지라도 여러 번 분석하며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당해 6월, 9월을 포함한 평가원 기출의 경우 여러 번 보면 볼수록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이 많다고 느껴졌기에 아무리 다 외울 듯이 한 문항일지라도 끊임없이 복습하고 또 복습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수학에 취약했습니다. 자연계 학생이었기 때문에 항상 수학은 넘어야 하는 큰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변에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 친구들과 같은 수준이 되기 위해 급한 마음에 무리해서 공부했던 적이 있는데 그보다는 제 실력을 확실히 아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 수학 강좌의 경우 8월부터는 문제풀이 위주의 실전반으로 운영됩니다. 그걸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아직 완성된 실력이 아님에도 무턱대고 고난도 문항만 푸는 공부보다는 본인의 실력이 어느 부분에서 부족한지를 파악하고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한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 과목에 비해 수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다른 문항들보다도 평가원 기출문제의 논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어느 순간 수학 성적이 향상되기 시작했고 막연히 두려워하기만 했던 과목에 조금씩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수능 직전에는 100분을 온전하게 잘 사용하기 위한 연습에 집중했고 그 결과 수능장에서도 조금 막혔을 때에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100분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발음공부 자습 전용관의 경우 주변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을 보며 저 역시 더욱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지칠 때가 많은데 주변을 보며 마음을 다잡을 때가 많았고 개방형 구조였기 때문에 저의 모습도 다른 학생들에게 보일 것이라는 생각에 더욱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터넷이 잘 되어 인강을 듣는 데 어려움을 겪을 일이 없었고 표준 시간표가 수능 시간과 동일하였기 때문에 수능에 맞춘 연습, 제 나름의 루틴 연습을 하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메가대성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표본이 넓은 사설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저의 위치를 파악하기에 좋았고 제가 받은 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 등을 확인하며 때로는 뿌듯함을 또 가끔은 자극을 받으며 더욱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배부한 러셀 총평 노트와 일일 수학 30제 노트 역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총평 노트를 통해 모의고사를 정리하며 제 태도와 실수를 기록하고 이전 회차 모의고사와 비교하며 행동 강령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일일 수학 30제의 경우 종이 질이 좋아서 수학뿐 아니라 다른 과목 풀이에도 사용할 정도로 만족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쉬는 시간에 진행한 활력 체조가 좋았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만 있다 보니 몸이 굳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스트레칭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었고 졸음 방지에도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 항상 따뜻하게 격려해 주셔서 멘탈 관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능 이후 원서 지원과 그 이후에도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모습에 항상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담임 선생님들께서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전날 마지막 하원시에도 격려해 주시며 배웅을 해주시는 모습에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바닥 안내 각 좌석에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었고 KF94 마스크 착용도 엄격히 관리해 주셨기 때문에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체온 측정과 손소독을 하루에도 여러 번 진행하여 더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야 자습과 주말 자습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다른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을 이용할 필요가 없었기에 코로나 감염에 덜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삼수 시절 정말 집중이 되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다. 집중을 하지 못하는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고 그냥 정말 힘들다는 생각이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힘든 주에는 일요일에 플래너에 꼭 해야 할 분량을 정리한 후 일을 마치고는 조금은 휴식을 가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을 가지면 그 다음 날부터는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더라도 공부를 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죄책감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다독아가며 계속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더욱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귀가 전 플래너에 그날을 정리하는 말을 짧게 적었던 적이 있습니다. 몇 달 뒤 플래너 앞부분을 보며 당시의 제 감정과 의지를 확인하고 다시금 열의를 다지기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플래너에 가끔 짧은 일기를 작성하는 것 역시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수능은 끝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나면 여러분이 지금 하지 못하는 것을 즐길 시간이 충분히 많으니 지금만 할 수 있는 공부에 몰두하셔서 나중에 생각해 보았을 때 뿌듯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